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줄이고 이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 더 주기로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내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됩니다. 코드명은 DJT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예정보다 일찍 사임하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그의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를 퇴출하는 압력을 가해달라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3지대 후보 무소속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로 구글 공동 창업자의 전 부인이 내정됐다고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일론 머스크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단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귀넥 카운티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국인을 위한 취업비자 15,000개를 할당하도록 하는 E4 비자 창설 법안인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이 가결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 무료 상영회를 개최하고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쿠스 애틀란타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카리나 USA가 주최하는 제3회 오카리나 선교 후원 콘서트가 오는 4월 6일 토요일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직접 리허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와 FDA는 2022년 아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기로 지난 21일 합의했다고 더 텍산이 보도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민사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공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줄이고 이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 더 주기로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및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뉴욕주에서 임원이나 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금지한 판결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소재 부동산이 주 법무부에 의해 압류당할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거액의 벌금을 판결한 아서 앵고런 판사와 자신을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에 대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 소셜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항소부의 결정을 따르며 채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현금 중 하나를 게시할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앵고론의 원래 결정이 4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서
뉴욕은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도망하고 있고 폭력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 엘리나 하바는 성명에서 우리는 항소부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모든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앵고런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레티샤 제임스와 그녀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내 의료인에 대한 표적 마녀 사냥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26일 화요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됩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오늘 증권 당국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26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DJT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 시장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MTG는 이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DWAC와의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현재 종목 코드가 바뀌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트루스 소셜 주식이 된 DWAC 주가는 월요일 오후 거래에서 거의 40%나 급등해 14달러나 뛰어올라 49.95달러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손실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TMTG는 거래가 시작되면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갖게 되며 화요일부로 1억 3,500만 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7,900만 주를 소유해 평가 가치가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예정보다 일찍 사임하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그의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를 퇴출하는 압력을 가해달라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촉구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자신이 4월 19일에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날짜는 위스콘신주에서 의무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시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217대 213으로 불과 4석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 2명의 반란표만 나와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린 의원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존슨 하원 의장은 그의 지역구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마이크 갤러거의 조기 퇴진을 강요해야 하며 강력한 공화당 하원 의장이라면 이처럼 미묘하고 민감한 상태에서 우리의 얇은 다수당을 떠난 의원을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의 사임 발표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동의안이 발표된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갤러거는 자신의 사임을 발표할 당시 공화당 지도부와 면밀히 협력했다고 말해 자신의 사임에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 의원은 우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존슨 의장은 또한 마이크 갤러거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남은 기간 동안 새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마감일 이후에 의회를 떠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고 하원 의장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오는 6월 4일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거머쥘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향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그동안 진실하고 사실에 따라 선거운동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이 선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이 지속됨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후보는 초반부터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부족한 정치 이력과 남편인 머피 주지사의 후광덕을 받다는 우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더 히름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 정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지난 21일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하며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3지대 후보인 무소속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로 구글 공동 창업자의 전 부인이 내정됐다고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자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지난해 이혼한 니콜 세너헨은 당시 일론 머스크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8년 11월 브린과 결혼한 세너헨은 딸의 양육 등을 놓고 당시 남편과 불화를 겪던 와중에 2021년 12월 머스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허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 세너헨은 현재 기업가인 제이콥 스트룸와서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세너헨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만 5천 달러를 기부한 인물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정치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가 피살된 자신의 삼촌을 비롯한 케네디 가문을 다수 등장시킨 정치 광고를 올해 슈퍼볼 중계 중간에 내보내는 데에도 400만 달러를 쾌척하고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러닝메이트 내정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세너헨이 논의되는 후보 중 하나라고만 확인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는 세너헨 이외에 미국 프로풋볼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와 제시 벤투라 전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내일 부통령 후보를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단이 내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해 아미베라 의원 등 하원 의원들이 이번 주에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의원단은 방문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의 도발 행위 고조에 따른 공조 강화를 비롯해 한미일 정상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단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할 계획이며 부산 방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국 총선 기간임을 감안해 국회 방문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별도의 면담 일정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국인을 위한 취업비자 15,000개를 할당하도록 하는 E4 비자 창설 법안인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이 가결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연방 하원은 영킴 하원 의원과 게리 코놀리 하원 의원이 HR 2827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는 마크웨인 멀린, 웨이지 히로노 그리고 존 오스프 상원 의원이 S1301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황선영 월드옥타 한미경제포럼 위원장은 이날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약 80명 정도 상하원 의원들의 후원을 받아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당적인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창설 법안인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에는 현재 총 31명의 하원 의원들이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상원에서는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끌었던 117차 회기에서는 하원의원 51명이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나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멸된 바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FTA를 맺은 국가들은 일정 숫자의 전문직 비자를 할당받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는 미국에 유학 중인 한인이 5만 명 이상이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필요한 이공계열 전공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취업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가 당연한 요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 무료 상영회를 개최하고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쿠스 애틀란타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쿠스 애틀란타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100여 명의 회원 및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오대기 아쿠스 애틀란타 회장은 이승만 동상건립위원회 경과 보고를 통해 한미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악수하는 동상을 건립하고자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스 애틀란타는 동상 건립을 위한 약정 기금을 포함해 총 13만 8,579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조연설로 강단에 오른 주증광 박사는 우리 선대 국가를 세운 고구려의 주몽, 발해의 대조영,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 대한민국의 이승만 등 건국 국부들의 위대한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날 근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리해 소개한 주 박사는 경제는 먹고 사는 일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앞으로 1000년을 계속 존재하려면 한미일 안보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이홍기 애틀란타 한인회장,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오용록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 등이 축사했고 신영교 고문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이날 아쿠스 애틀란타는 주중광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아쿠스 애틀란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둘루스 소재 극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NNP 뉴스 홍성구입니다. 오카리나 USA가 주최하는 제3회 오카리나 선교 후원 콘서트가 오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연주회를 준비하는 리허설 현장을 홍성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오카리나 선교 후원 콘서트 리허설 모습입니다. 신혜경 대표가 이끄는 오카리나 USA는 이번 연주회에서 흙으로 빚은 악기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 자체가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듯한 소리,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영혼의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인생은 이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서 처음부터 목표가 찬양이 목표입니다. 찬양을 위해 오카리나를 연주한다는 신 대표는 과테말라에도 오카리나 찬양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렇죠. 과테말라 아이들도 사실은 그냥 선교로 시작을 한 건데 아이들이 팬데믹 시절에 자기네들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음악 교육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면 걔네들이 또 연습을 해놓고 또 포기하려고 하면 또 연습해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많이 발전돼 있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오카리나를 들고 가테말라 오지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꼭 선교를 다녀요. 과테말라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거기 한미학교를 지었잖아요. 근데 과테말라가 음악 교육이 없어요. 예,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는 음악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김충곤 목사님이 음악 교육을 넣고 싶은데 한번 이거라면 원래는 피리를 생각하셨죠. 근데 우연히 저를 만나시고 오카리나를 넣읍시다 해서 오카리나 20개씩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 2년은 그냥 가지고 간 악기가 다 없어졌고요. 뭐 졸업을 한다거나 학교를 안 다오는. 그런데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게 시초가 된 거죠. 8년 전 오카리나를 애틀란타 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한 신혜경 대표는 그동안 많은 문화생을 양성하며 그들과 함께 스미스 교도소 선교, 과테말라 선교, 요양병원 연주, 홈리스 사역 등을 통해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정말 좀 열악한 곳을 많이 가요. 홈리스 사역이라든가 교도소 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가 또 호스피스 병동? 예, 호스피스 병동에서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가시기 전에 분들한테 조용히 이렇게 찬송가 불러줄 때. 근데 이제 가장 보람적이었던 건 그런 거죠. 홈리스들, 밥 먹을 때 그냥 옆에서 불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와서 얘기하고 가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너의 소리를 듣고 다시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의 소리를 내 가슴에 묻어두고 간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게 보람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관객들은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오카리나도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찬양하기에 정말 적합한 악기라는 거, 예, 선교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악기라는 거, 그거가 관람 포인트입니다. 신 대표는 4개국 페스티벌을 애틀란타에서 개최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3개국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이니까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 페스티벌을 언젠가는 애틀란타에서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과테말라의 GGS 한미학교와 교도소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이 와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특히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저희랑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마지막에 춤도 춥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MP 뉴스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와 식품의약국은 2022년 3명의 의사가 아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기로 지난 21일 합의했다고 더 텍산이 보도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는 휴스턴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메리 탈리 바우든 박사입니다. 그녀는 FDA의 게시물과 성명이 환자 치료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의사들 중 한 명입니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라는 글과 아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처음에는 기각됐지만 제5순회 항소법원이 사건을 부활시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바우든 박사만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녀가 계속 법정 투쟁을 벌여 합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우든은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아이버맥틴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첨부 기사에서 FD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아이버맥틴을 처방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바우든 박사는 또 거의 2년 동안 제5순회 항소법원의 강력한 비난 끝에 FDA는 아이버맥틴과 코로나19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소비자 지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FDA는 21일 이내에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아이버맥틴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삭제하고 X,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윤기영 선생님 그리고 윤홍근 선생님, 저희 젤 통해서 후원금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뉴포 응원단,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뉴포 응원단에 가입해 주신 분이 지난 주말로 30명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뉴포 응원단을 위한 별도의 전용 방송 프로그램을 곧 기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달에 1회, 2회 정도 수준에서 저희 응원단 분들을 위한 전용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정 리스크, 사법 리스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웃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억 5,400만 달러 혹은 4억 6,400만 달러라고 표현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한테도 주어진 벌금들이 있는데 그 벌금들을 다 합치면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어마어마시한 금액의 벌금을 전부 다 내야지만 항소할 수 있다라는, 이게 뉴욕주 법이다 그랬었는데 항소법원에서 이걸 1억 7,500만 달러로 삭감해 주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변호인단에서 항소법원에다가 제안했던 거는 1억 달러 낼 테니까 좀 봐달라였는데 항소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기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3, 4주 만에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항소법원에서 1억 불 내는 거는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요, 2월 말이었죠. 2월 말에 1억 달러만 낼 테니까 항소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변호사가 했을 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아직까지는 알 수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지나면서 슈퍼 튜스데이를 2번 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자칫하면은 선거 개입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다 그러면 트럼프 변호인단에서는 연방법원으로 또 항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방법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급심에서 했던 그 판례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결이다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죠. 트루스 소셜이 지금 이제 상장이 드디어 되게 됐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이제 모기업인 TMTG가 결국은 이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DWAC에서 합병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TMTG 쪽에서 이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DWAC가 서류를 접수했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화요일부터는 공식적으로 DJT라는 이름으로 도널드 존 트럼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DJT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 마감가가 49달러 95센트가 됐습니다. 이게 하루 전만 해도요. 30 몇 달러였거든요. 14달러가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주말에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갑자기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훅 올라간 이 가격이 최고가는 아닙니다. 오늘 장중에서 최고가는 51달러가 넘어갔습니다. 한 52달러까지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DJT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한동안은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이 조금 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특히 공매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거는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TMTG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벤처이기 때문에 이 벤처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어마무시한 거대 공룡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상황. 가입자 숫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지금 과연 1000만이 됐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위터라든가 X죠, 지금은. X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뭐 10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입자 숫자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 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 TMTG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까지 토탈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는 현재로서는 사실 파악하기 쉽지는 않은. 그리고 트럼프를 추종하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어찌됐건 충성하는 로열티가 있는 사용자로서 거기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한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은 X라든가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큰 소셜미디어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충성도 있는 고객들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언론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너무 주식을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은근슬쩍 자꾸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이 IT 업종에서는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 아닙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 계획 세울 때부터 20년 적자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테무가 하는 거 보십시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테무가 미국 시장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적자 대놓고 적자 보면서 물건을 막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한 사업 계획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TMTG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자산을 한 60억, 55억에서 6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의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법원에서 나온 이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1억 7,500만 불을 벌금 내라. 그런데 원래는 이제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벌금을 냈어야 하는 것인데 열흘 더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열흘 이내에 트럼프가 그러면 과연 엄청난 주식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세계 부자 500대 서열에까지 들어갔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주식을 담보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선거에 좀 써야 될 현금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하나 벗어났다, 혹은 뭐 벌금 문제가 골치 아픈 벌금 문제가 해결됐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앵고론 판사나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얼마나 무모한 방식으로 이 정치 마녀 사냥을 하려고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이들 그 잘못된 법조인들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공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는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